그리고 전과 다르게 요즘에 도서관들이 만화를 적극적으로 구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화방 또는 만화 대여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만화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 그리고 응암정보도서관, 그리고 이름처럼 녹범 만화도서관, 이 세 군데에서 만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화를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에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2층과 3층, 4층에 만화 열람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분야 만화책 같은 경우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범 만화도서관, 이름처럼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녹범 만화도서관의 만화책은 대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직 이 녹범 만화도서관에 들려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화를 좀 적극적으로 구비하기 시작한 도서관이 응암정보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응암정보도서관 종합자료실에 가시면 만화 코너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만화를 꽤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이 만화 중에는 상당수 대출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만화는 대출해서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도서관만 있느냐? 은평구는 도서관을 신축하지 않고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만든 곳도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구산동 도서관 마을입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신축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다세대 주택의 건물을 그대로 리노베이션해서 도서관으로 개관을 하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도서관이고요. 지금 사진에 이제 보시는 것이 그 다세대 주택을 도서관으로 개조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이렇게 담은 건데요. 리모델링해서 만든 굉장히 독특한 외관을 지닌 도서관이 바로 구산동 도서관 마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얘기했죠. 이런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문을 연 도서관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응암정보도서관입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은 응암 4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가보면 동사무소 같은 느낌이 아주 물씬 나죠. 은평구 도서관 중에 여기 보이는 대통령이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도서관도 있어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셨고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형 SOC 사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여기서 발표했냐면 생활형 SOC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을 만들자고 발의하기 시작해서 직접 도서관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셨고요. 도서관이 완공이 된 다음에는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도서관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까지도 해결했기 때문에 생활형 SOC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은평구 도서관 중에 스튜디오와 녹음시설 그리고 전산 교육시설까지 갖춘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은평 뉴타운 도서관이에요. 은평 뉴타운 도서관은 미디어 특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스튜디오하고 녹음시설하고 녹음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이런 시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상을 받은 도서관도 몇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서관 건물을 잘 지어서 건축상을 받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은평구립도서관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죠. 건축가 곽재환 씨가 설계를 했고요. 이분은 뭐 우리나라 한국 현대건축 1세대 중에 거장인 김중업 선생하고 같이 건축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의 곽재환 건축가의 대표 작품이 바로 은평구립도서관입니다. 2001년에 서울건축문화대상 그리고 2002년에 서울시 건축상 은상을 은평구립도서관이 받았어요. 두 번째로 건축상을 받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에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건축가 최재원 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고요. 그래서 2016년에 건축상을 두 개를 동시에 받았어요. 서울시 건축상 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다세대 주택을 도서관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외관, 내부 모두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도서관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건축상을 받은 도서관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조진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문을 연 2018년에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받은 건축물이 바로 내숲 도서관입니다. 은평구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안에 새롭게 문을 연 도서관도 있어요. 어딜까요? 불광동 성당이라고 아시죠? 불광역에서 연신내역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 불광동 성당이 있는데 이 불광동 성당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김수근 씨죠. 아까 말씀드린 김중업 씨와 함께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김수근 씨인데 이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 불광동 성당이고요. 김수근 씨가 지은 여러 건축물 중에 그 3대 종교 건축물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산에 있는 양덕 성당이고요. 두 번째가 아주 유명하죠. 장충동 근처에 있는 서울 경동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불광동 성당이에요. 이 건축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수근 씨가 지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공통점은 기도를 하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건축물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으로, 손 모양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불광동 성당에 나중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도서관 이름이 바로 바다의 별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에 나중에 새롭게 문을 연 작은 도서관이 바로 바다의 별 작은 도서관입니다. 시 구절을 따서 이름 지은 도서관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바로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죠.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도서관 이름은 여러분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이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 구절을 따서 도서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자치구 중에 곳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이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딜까요? 은평구니까 이런 퀴즈를 드린 거긴 한데 은평구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작은 도서관이 가장 많은 자치구예요. 이게 은평구의 도서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공공도서관은 8개, 작은 도서관까지, 그러니까 공공 작은 도서관까지 10개지만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빌려 읽는데 그 어떤 것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평구입니다.